Hello there everyone, nice to meet you online English class. 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음식에 대한 사랑처럼 진실된 사랑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식사법이 잘못되었다면 약이 소용없고요. 식사법이 옳다면 약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고대 속담도 존재하죠. 음식이 약이 되고요.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건강이 날로 더욱더 좋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쌤의 잉글리심 영어 구문 독해편 재미있는 커먼센스 잉글리시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22번째 시간부터 해서요. 음식에 관련된 커먼센스 잉글리시를 공부하고 계세요. 벌써 3번째입니다. 오늘 음식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바로 장희빈입니다. 희빈 장씨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너무 유명하고요. 드라마나 사극에 정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아주 유명 인물이죠. 이 장희빈을 부인으로 뒀던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조선의 19대 국왕이었던 숙종입니다. 숙종의 부인이 바로 장희빈이었고요. 이 숙종의 후궁이자 숙종이 나중에 죽은 뒤에 경종이 즉위하거든요. 1720년에. 네, 이 경종의 어머니가 바로 장희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 장희빈이라는 인물이 굉장한 악처라고 이제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원래 숙종의 부인, 정실 부인이었던 인현황후가 있어요. 인현황후가 이 장희빈이 들어온 뒤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처해지게 되죠. 게다가 이 장희빈이 인현황후의 죽음을 기원하는 저주굿을 한 혐의를 받고 이 숙종 임금으로부터 자결을 명받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보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약을 먹는데 사약을 막 다 집어 던지고 안 먹는다고 난리 피다가 강제로 입을 벌려서 사약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죠. 그쵸?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장희빈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 이 장희빈을 죽인 신하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요. 이 경종이 원래 몸이 굉장히 허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된 뒤에 딱 4년 뒤에 죽게 됩니다. 근데 죽게 된 원인이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생감하고요. 게장을 먹고 극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려서 닷새를 버티지 못하고 승하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경종이 먹은 음식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음식이 바로 화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자인데요. 한자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요. 자, 이 두 개의 음식이 서로 상극인데 이 상극인 음식을 경종 임금이 먹고 닷새 만에 승하하셨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드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해라고 있는 첫 번째 화는 꽃 화자죠. 이건 다 아실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게 해라고 제가 읽은 이 단어가 무슨 해자냐면요. 위에 풀다 해자에다가 이 벌레 충자가 밑에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게해입니다. 게해, 꽃게. 맛있죠, 그렇죠? 게해를 이렇게 쓰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게와 상극이 되는 음식은 바로 감입니다. 감시예요. 그래서 오늘은 꽃게와 감에 관련된 구문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면서요. 반드시 꽃게와 감은 같이 드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음식인 화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는 우리말로는 이제 꽃게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crab를 쓰시고, 자, 읽어보실까요? crab, crab, crab. 네, 왜 킹크랩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crab이 바로 개입니다. 이 사투리는 이제 개와 그 멍멍이 개 발음이 이게 구별이 안 돼서 옛날에는 이제 괴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꽃게 화해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crab이라고 하는 이 꽃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상식적으로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꽃게의 그 해자 있잖아요. 개 해자. 이 해자가 어떻게 해서 꽃게의 의미를 갖게 됐는지 이 얘기를 하려면은요. 중국의 고대 우임금이라는 이분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의 우임금이라는 분은요, 물을 다스리는 기술을 가진 대단한 임금이었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 있는 4대강, 7대강, 뭐 9대강 뭐 이런 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길을 뚫어서 이제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만들어준 최초의 임금이 바로 우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임금은 이 물을 다스리는 임금이다. 그래서 치수에 관련된 임금, 그러면 이제 우임금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꽃게, 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요. 사실 이 개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추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덩치가 크면 또 무섭기도 해요. 찌개발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쵸? 사람들은 최초에 이 괴를 봤을 때, 크랩을 봤을 때 아마 먹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꽃게가 자꾸 바다에서 올라와서 강을 타고 올라와서 농민들의 밭을 해치고 사람들을 겁나게 하니까 네, 뭐 밭고랑에다가 구멍을 내고 사람을 물어가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우임금은요, 자신이 거느리는 부하 장수 중에 파해라는 아주 용맹무쌍한 그 장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군인 파해를 보내서요, 이 강남 쪽에 있는 치수를 맡겼는데 가보니까 이 꽃게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구멍을 내고 너무 못살게 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파해라는 장군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고랑에다가 끓는 물을 계속 부었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개를 유인해 가지고요, 일망타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끓는 물에다가 개를 유인해서 죽이다 보니까 죽은 개의 몸이 빨갛게 변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더니 아주 구수하고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를 까보니까 안에 말랑말랑한 살이 들어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파해 장군이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일품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해 장군의 해 아래 이 벌레 충 있잖아요. 네, 원래는 벌레 회라고도 해요, 밑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 벌레라는 의미의 한자를 넣어서 개 해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퀴즈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 골든벨 문제 이런 데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읽을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이게 개해라고 아는 사람도 우리들 뿐입니다. 한자를 꽤나 공부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개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인데 해 같은데 아닌가? 충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덜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해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러한 퀴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나오면 아주 가볍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뭐라 그런다고요? 네, crab. 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